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0월 24일 목요일 오후 4시 7분입니다. 어제 미국과 유럽 증시는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유럽 증시 하락하고 미국 증시는 좀 많이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악재가 있어서 하락을 한 게 아니고 고금리 부담, 그죠? 금리가 어떻게 움직여서 이제 주식시장이 악영향을 받아서 하락을 한 거죠. 고금리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금리가 높아가지고 이게 기업들이나 투자자들한테 부담이 돼서 앞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이런 우려 때문에 이제 이게 주식시장이 좀 안 좋은 반응을 보이는 것이지,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인플레이션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우려와는 아직은 좀 거리가 멉니다. 또 그리고 금리나 기대감 후퇴 이런 거와도 좀 거리가 멉니다. 금리나 기대감은 여전합니다. 여전히 25bp를 인하해야 돼 라는 그런 생각들이 시장의 주류를 이루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나 기대감은 여전히 있는 거고, 심각한 인플레이션 우려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죠? 지금은 그냥 고금리 부담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리가 높아지면 여러 가지 단계에 여러 가지 단계의 긴장 여러 가지 단계의 악영향이 있을 수가 있겠죠. 금리가 높아지면 여러 가지 단계로 안 좋아지는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지금은 금리가 높아지면서 생길 수 있는 가장 약한 단계의 어떤 그런 악재가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런 악재가 지금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가 더 높아지면 높아짐에 따라서 이제 모양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죠. 만약 금리가 더 높아지면 여기서 이건 무슨 우려다, 이건 무슨 우려다, 이건 무슨 우려다, 그렇게 하다가 제일 마지막 끝판왕 나오는 게 인플레이션 우려가 될 겁니다. 근데 아마 이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어제 연준 베이지북 봤잖아요. 미국 경제가 정체됐다라는 표현을 봤으니까, 인플레이션이 막 옛날에 막 엄청나게 인플레이션 높아가지고 인플레이션 우려 그런 거는 아직은 우리가 생각하기는 어렵다 이겁니다. 약간 구분하자 이겁니다. 지금은 이 정도 금리면 좀 너무 높다.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지금 이제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하긴 했잖아요. 그죠? 페드가, 연준에서. 우리가 어떤 기대하던 그런 연준의 그 인플레이션 경로나 우리가 생각하던 인플레이션 경로가 있을 텐데, 지금 그 경로에서 약간 이탈한 것 같으니까 그에 대한 긴장감으로 시장이 흔들리는 가벼운 긴장 정도의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어젯밤에 미국 주식시장, 유럽 주식시장은 의미 있는 매도세가 한 번 더 나오면서 세계 증시는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라고 일단 어젯밤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대응하는 전략이 반등시 매도 전략, 반등시 매도 전략, 반등시 매도 전략이 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렸고요. 미국 증시 마감하고 나서 테슬라가 좋은 실적을 발표해서 그나마 오늘 아시아 증시나 유럽 증시나 좀 고금리 충격에 대한 그런 부담이 살짝 덜어졌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이 고금리가 좀 추세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라는 긴장감이 남아 있다 보니, 아직도 금리가 안정된 건 아니다 보니까 테슬라 실적 하나만 갖고 막 시장 분위기가 확 달라지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단 분위기는 오늘 안 좋았습니다. 아시아 증시 보시면 일본 증시 상승 마감하긴 했지만 그냥 좀 상승률은 별 볼 일 없고요. 중국, 한국 다 하락 마감했고 이런 모습입니다. 유럽 증시는 조금 전에 상승 출발을 하긴 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일단 유럽 증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하락 전환을 했는데, 여기서 0. 몇 프로 올라와 봐야 이게 다시 상승으로 전환되고 그런 거라고 볼 수는 없겠죠. 테슬라 실적 덕분에 좀 분위기가 좋은 거는 긍정적인 부분이나, 이 정도로 하락으로 전환된 거를 다시 상승으로 돌리기는 좀 모자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세계 증시 하락 전환 이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좀 발표가 됩니다. 이니셜 잡리스 클레임, 고용 지표 발표가 되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채권 시장이 좀 들썩들썩 거릴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글로벌 US 매뉴팩처링 PMI, 제조업 PMI 발표되니까, 그리고 서비스업 PMI도 발표되니까, 이런 거에 따라서 미국 경제의 전망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이런 거에 따라서 시장이 조금씩 들썩들썩 할 수 있겠다. 지금은 이제 채권 시장이 변동성이 커져 있는 상황이고, 채권 시장도 그저 어젠가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무브 지수라고, 무브 인덱스라고
채권 시장의 변동성 지수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작은 지표에도 지금 채권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고, 지금은 일단은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는 주식과 채권이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주식과 채권이 서로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에 따라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같이 연동이 돼서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 주는 뭐 중요한 이벤트들은 일단 거의 다 끝나가는 것 같고요. 그냥 다음 주에는 이제 계속해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쭉 이어질 예정입니다. 뭐 아마존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이번 주인 줄 알았는데 다음 주인 것 같더라고요. 실적 발표가 그렇게 이어질 예정입니다. 다 살펴봤고요. 기술적인 이야기 하기 전에 채권 시장 좀 잠깐 기술적인 이야기를 좀 하자면은, 이게 30년물 선물입니다. 지금 채권 시장 30년물 선물 보고 계신데 요렇게 올라가다 지금 쭉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간 상황입니다. 지금 채권 시장 수급과 관련된 데이터가 좀 하나 나와서 그런데 요거 하나 좀 보시면은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채권 시장의 콜풋 스큐 데이터를 보여주는 이런 콜풋 스큐 데이터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제법 역대급으로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만큼 채권 시장의 풋옵션 베팅 비율이 높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하락 베팅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어떤 그 변곡 부근이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풋옵션 베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다시 반대로 전환될 거야 라고 생각도 할 수 있지만은, 이게 삐끗 잘못해가지고 이 더 아래쪽으로 금리가 올라가는, 금리가 레벨업 되는 그런 변곡일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죠? 이게 한쪽으로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다만 지금 이제 풋옵션들이 굉장히 이제 지금 사람들의 풋옵션 베팅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어느 쪽으로든 굉장히 크게 터질 수 있겠구나. 위로 올라가도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고 떨어져도 굉장히 많이 떨어질 수 있고,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많이 어쨌든 그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자리 사실 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단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단기 낙폭과대 솔직히 그 정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좀 그렇게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변동성도 동반을 하고 있고, 그래서 솔직히 금리 인하기에 이 정도면은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근데 어쨌든 좀 전에 그런 데이터를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했다시피 이게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요. 여기서 더 대박으로 아래쪽으로 더 빠질 수 있는 거고, 채권이, 아니면 여기서 진짜 급반등을 할 수 있는 거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하여튼간 중요한 건 단기 바닥 나왔냐, 단기 바닥 안 나왔습니다. 아직 바닥이 안 나왔고 의미 있는 매수세를 확인해야 이게 전환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미 있는 매수세 확인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하여튼 오늘 아시아 장중에는 그래도 테슬라가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 그리고 채권도 좀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금리도 좀 안정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시아 증시는 조금 다행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아직 중요한 거는 금리의 상승과 달러 강세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그 좀 전에 풋옵션 베팅 많았던 거 보셨죠? 그것 때문에 이제 채권 금리가 한 번 더 위쪽으로 엄청나게 많이 올라갈 수도 있다. 금리가 한 번 더 여기서 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 결정적인 그런 자리까지 와 있습니다. 다 말씀을 좀 드린 것 같고요. 재밌는 데이터가 하나 좀 더 있더라고요. 요거 잠깐 보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인플레이션 데이터라고 합니다. 인플레이션 데이터. 지금 빨간색 선이 이제 지금 현재를 나타내는 모습인데, 이제 CPI가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잘 유지가 되고 있다가 코로나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한번 치솟았었고요. 그리고 나서 파월의 어떤 매파적인 정책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잡힌 상황이다. 근데 여기는 파란색 선을 보니까, 파란색 선이 뭐냐면은 지난 60년대 70년대에 높은 인플레이션이 있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죠. 그때와 지금 이제 파란색 선은 이제 그때를 보여주는 건데, 지금 잘해야 된다 이겁니다. 인플레이션이 혹시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주장들이 있긴 있습니다. 마침 이제 차트를 이렇게 겹쳐놓고 보니까 상당히 비슷하다라는 느낌도 들긴 드는데, 아무튼 아직 인플레이션 우려는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다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살아난다면 금리 인상을 해야겠죠. 다시요. 이렇게 되면 정말 큰일 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직은 일단 이런 신호는 일단 보이진 않는다. 다시 인플레이션이 그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가 좀 느려져서 그렇지, 인플레이션이 아직 다시
다시 살아난다 이것까지는 아직까지는 아니라고요. 근데 어쨌든 과거의 데이터 보면은 재밌긴 합니다. 비슷한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긴 해요. 과연 어떻게 될지. 여기서 사실 이 인플레이션이 너무 갑자기 훅 떨어져도 그건 경기 침체입니다. 그죠? 인플레이션은 적당히 옆으로, 네, 여기서 빨간색 선이 계속 옆으로 그냥 쭉 기어가는 게 사실 주식시장에는 가장, 어떤 우리 경제에는 가장 우호적인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빨간색 선이 너무 위로 올라가거나 너무 아래로 여기서 빨리 내려가면은 둘 다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있을 수 있다. 참고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그 뭐 일본과 관련된 데이터도 좀 나와 있긴 한데 뭐 이런 건 참고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과 미국의 뭐 실질 정책 금리라고, 금리 차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데이터인데 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죠. 그죠? 일본하고 미국하고 금리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 뭐 이런 점은 엔화에 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엔화에 영향을 미치면은 아시다시피 그죠? 얼마 전에 저기 7월 중순 8월 초, 8월 중순이었나? 그때 하여튼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다 이러면서 주식시장이 박살났던 때 기억하시죠? 그렇게 해서 주식시장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뭐 그런 겁니다. 상승장의 가장 큰 리스크는, 상승장의 가장 큰 리스크는 일본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한 번쯤 좀 생각해 볼 만한 필요인 것 같습니다. 네.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고, 하여튼 그죠? 뭐 지금 당장 뭐 일본 때문에 뭐 세계 증시가 하락하고 그런 걸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공부 차원에서 한번 가볍게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 봤고요. 오늘 있었던 일들, 이제 기술적인 이야기들 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지금 열심히 상승을 하고 있네요. 금리도 좀 안정적이고 테슬라 실적도 좋고 하니까 좀 반등을 하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거 장막판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유지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거고, 일단 아직까지 반등시 매도 전략 정석으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속해서 좀 일단 아래쪽으로 이미 꺾여 있다. 그걸 일단 기본 시나리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 증시 가볍게 보자면은 일본 증시 오늘 상승 마감했는데 그렇게 의미는 없다. 쭉쭉 이미 하락 진행 중인데 여기서 이만큼 올라봐야 이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일단 계속해서 반등시 매도 전략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늘 중국 증시도 웬일로 좀 부진했으나 중국 증시는 단기 바닥을 이 자리에서 만들었고 일단 눌림시 매수 전략 계속해서 생각하시면 된다. 하락 전환된 거 아니다. 아직까지는요. 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조금 찜찜하긴 합니다. 이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강한 탄력으로 올랐는데, 이렇게 탄력이 좋았는데 이렇게 양봉 나와줬으면 여기서 상승 탄력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상승 탄력이 나와줘야 될 때 상승 탄력이 안 붙는다? 아예 조금 좀 불안하다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 밑에서 내가 중국 주식을 샀다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지금 이런 자리에서는 이 중국 관련된 자산은 지금 변동성이 커서 보통 투자자분들은 매매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리도 지금 굉장히 좀 혼조한 좀 그런 모습이긴 해요. 이게 이제 지금 보시는 게 구리 가격인데 이게 뭐 의미 있게 상승 전환도 의미 있게 하락 전환도 이도저도 아닌 좀 그런 답답한 그런 상황을 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단기 바닥은 만들어지긴 했거든요. 근데 상승 탄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답답한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답답한 그런 구간에 와 있다 이겁니다. 지금 사실 좀, 그래요. 지금 중국 증시도 그렇고, 솔직히 구리 가격도 그렇고, 좀 전반적으로 뭐 어떻게 좀 큰 방향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자리일 수 있습니다. 구리 가격인데, 일봉에서 보시면 대략 삼각수렴형이죠. 지금 자리에서 어떤 큰 뭔가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뭐 인플레이션이 뭐 살아난다에다 슬슬 베팅하고 있는 뭐 그런 것도 영향이 있고 해서 어쨌든 올라오면 근데 올라와봐야 제한적. 하락도 지금 좀 그렇지 않나. 뭐 중국에서 부양책을 그렇게 쓰고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좀 구리 가격이나 뭐 중국 증시 이런 것들은 좀 애매하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다 봤고요. 아직까지 달러 강세는 계속 지속 중이긴 합니다. 탄력이 많이 떨어져서 그렇지 위안합니다. 계속해서 일단 이 우상향하고 있는 흐름은 뭐 변함이 없습니다. 탄력이 둔화가 되긴 됐는데 어쨌든 계속 그렇다라는 거고, 엔화가 또 계속해서 약세를 또 보이고 있죠. 또 아마 일본 정치권에서 또 슬슬 또 불안하지 않을까 모르겠는데 하여튼 달러 강세 계속해서 지속 중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엔화가 지난번 여기 7월 중순이었구만요. 이런 식으로 한번 훅 또 떨어지게 된다면, 이런 변동성이 나오게 된다면
또 이제 그죠, 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다 이러면서 또 시장이 또 난리가 날 수도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뭐 일본 관련된 자산 때문에 뭐 금융시장이 어떻게 되고 아직은 뭐 그런 신호가 어떤 그런 조짐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요. 다 본 것 같고요. 그 원달러 환율은 오늘 상승이 좀 주춤했네요. 그죠? 원달러 환율은 하도 정부에서 개입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 대략적으로 전고점 부근 뭐 이 정도 가격 오면은 좀 뭐 그동안 많이 오르기도 했고 1304원 3원부터 해갖고 지금 1307, 80원까지 며칠 만에 이렇게 올랐죠. 그죠? 어쨌든 단기적으로 너무 슈팅이 좀 심하기도 하고 해서 일단은 상승 좀 주춤하나 여전히 달러 강세, 원화 약세 이런 흐름은 유효합니다.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한국 증시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은 오늘 하이닉스가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계속해서 상승세가 연장이 됐습니다. 위기 극복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는 결과적으로 여기 121선이 지금 저항으로서 못 넘어가고 있었는데 일봉입니다. 이거를 이제 안착을 하면서 나 레벨업을 하겠어 뭐 지금 약간 이제 이런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일단 세계 증시가 하락을 일단 막 시작한 상황에서 얘 혼자 일단 상승으로 전환이 된 거라 이게 과연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근데 하이닉스는 분명히 더 일단 올라가 보겠다라고 이렇게 의지를 일단 표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분봉으로 봐도 그렇죠. 분봉으로 봐도 이 위태위태했는데 좋은 실적으로 회복했다. 그 ASML 실적 쇼크가 요날 나온 겁니다. 이날에 인한 이날 어떤 불안감을 완전히 이제 다 극복하고 위쪽으로 이제 올라간 그런 모습. 하이닉스는 건전하다. 다만 근데 삼성전자가 문제다. 하이닉스 실적 좋은 거하고 삼성전자 실적하고는 별다른 거죠. 연관성이 없을 수 있죠. 5분봉인데요. 어제 한 1,000몇백 원 오르더니 아침부터 강력한 매도세 등장해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밀어붙여서 어제보다 더 빠졌습니다. 어제 올랐던 거 몽땅 되돌렸죠. 어제 올랐던 거 이거 오히려 하락을 자극시킨 겁니다. 그냥 가만히 찔끔찔끔 빠지면 됐을 거 훅 올라갔고 훅 하면서 변동성만 더 커졌을 뿐. 그래서 어쨌든 계속해서 바닥이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삼성전자가 문제입니다. 삼성전자의 이런 급락으로 인해서 코스피 지수가 악영향을 받고 있는 게 또 큰 문제죠. 하여튼 삼성전자는 이제 뭡니까? 이제 변동성이 확대가 된 거예요. 그 변동성이 어제 급등하면서 어제 변동성이 확대가 됐고 그 변동성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으니 앞으로 삼성전자는 급락 폭락을 주의해야 된다. 투매 이런 걸 좀 주의해야 된다 싶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 상황에서 지금 이제 투매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는데 투매가 나오면은 아마 투매 나오면 이제 그때는 아마 제 생각엔 삼성전자 주식을 좀 사도 그때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근데 어쨌든 삼성전자 주식을 굳이 뭐 개인 투자자가 사서 그렇게 뭐 들고 가기는 매력적인 종목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삼성전자 변동성이 커져갖고 이제 급락폭락 위기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그 테슬라의 좋은 실적으로 뭐 좀 상승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LG 에너지 솔루션도 다시 이제 아래쪽으로 이제 또 꺾이려고 하는 좀 아직 완전히 상승 전환 그런 이야기를 하긴 좀 불안합니다. 아직까지는 답답한 그런 구간 안에 있는데 오늘 21선을 못 넘었거든요. 오늘 21선 초록색 선. 이 초록색 선이 중요한데 초록색 선을 못 넘어가지고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해볼 수 있는 뭐 마지막 그런 자리가 아닌가 꺾이기 직전 자리가 아닌가 좀 싶은 그런 불안감이 좀 드는 자리입니다. 다 본 것 같고요. 저기 코스피 코스닥 지수 이야기 하자면요. 그냥 잘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수요. 코스피는 이 하락 탄력이 뭐 생각보다 잘 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차분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이 어떤 방향성 전환에 대한 뭐 그런 생각은 아직 하시면 안 되고 그냥 아래쪽으로 차분하게 그냥 이렇게 잘 빠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분히 잘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그 결과적으로 어제 21선 여기 진한 검은색 선이 요게 21선에 해당한다라 말씀드렸죠. 21선 맞고 그냥 이제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흘러내리는 모습 잘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자리는 중기적 장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코스피는 여기서 자빠지면 아래쪽으로 하락 목표치가 굉장히 많이 열릴 수 있다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그냥 계속 차분히 하락을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확인을 했고요. 코스닥도 뭐 그냥 잘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뭐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약해서 딱히 볼 것도 없다 말씀드렸죠. 그냥 계속해서 5일선 맞고 계속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5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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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선 맞으면서 그냥 계속해서 쭉쭉쭉 잘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거 드릴 이야기는 없고, 어제 상승이 결과적으로 뭐 그죠, 속임수였죠, 그죠. 특별한 일 없었고,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삼성전자 변동성 뭐 그런 이야기 좀 전에 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뭐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하고, 이제는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제 풋옵션이 살아나기 시작했다라는 게 좀 중요합니다. 이제 이 코스피도 이게 하락이 진행된 게 좀 시간이 이제 좀 되다 보니까 이 이제 풋옵션들이 이제 건강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풋옵션들이 눈에 띄게 좀 강해지고 있어요. 물론 아직 이제 풋옵션이 이제 대폭등을 할 때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이 뭐 일봉에서 이렇게 보시면 아시죠, 그죠? 여기 있는 빨간색 선 아직 아래에 있기 때문에 21선 아직은 이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냥 이제 어떤 큰 관점에서 봤을 때 큰 관점 뭐 중기적 뭐 단기적 중기적 관점 뭐 예를 들어 한 달 이 정도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은 이제 힘을 모으고 있는 과정 중입니다. 풋옵션이. 근데 여기서 이제 어찌저찌 잘해서 빨간색 선을 탁 넘어가면 이제 그 순간부터 이제 좀 추세적으로 또 이제 시장이 급락폭락을 할 수 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식시장은 코스피는 이미 꼬꾸라지기 시작한 거고, 지금은 이제 근데 풋옵션이 아직 힘을 모으는 단계는 아니니 지금은 차분차분히 이게 빠지고 있는, 탄력이 없이 빠지고 있는데, 근데 이대로 시간이 계속 가서 계속해서 이 하락을 빨리 회복을 하지 못하면 풋옵션들이 이제 머리를 들게 됩니다. 풋옵션들이 머리를 들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추세적인 급락폭락을 주의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직은 어쨌든 그런 건 아니고, 아무튼 지금 굉장히 풋옵션이 이렇게 슬슬 머리를 들고 있다라는 거를 굉장히 경계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당장은 뭐 급락폭락은 아닌데 어쨌든 급락폭락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과정 중입니다. 변동성 지수들도 보시면은 슬슬 이렇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보시면은 주의를 하셔야 된다. 이제 한국 증시는 뭐 방향성은 이미 뭐 어느 정도 굳어진 것 같고, 문제는 이제 뭐 급락폭락 아니면 차분하게 빠지냐 급락폭락이냐, 이제 그 정도가 일단 문제로 보입니다. 뭐 물론 모르죠. 오늘 밤에 뭐 미국 증시가 또 잘 버텨주면 또 반등 시도하려나 모르겠는데, 일단 하여튼 그 아직까지는 의미 있는 매수세 안 나오고 계속 빠지고 있으니까 계속 빠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본 거고요. 뭐 나머지 특별한 거 없고, 미국 증시는 그 뭐 좀 전에 무슨 뭐 경제지표 발표가 됐나 아니면 하여튼 유럽 증시 개장하고 나서 지금 나스닥이 막 상승을 하고 있긴 있는데, 아무튼 뭐 본장 열어봐야 되겠죠. 일단 오늘 미국 증시는 상승 출발 예정. 테슬라가 아까 제가 아침에 영상 녹화할 때는 봤을 때 플러스 6%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테슬라가 플러스 12%더라고요, 상승이. 테슬라 덕분에 빅테크가 아주 신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어제 이미 강력한 매도세를 한번 얻어 맞았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뭐 이미 하락 전환됐다라고 말씀드렸고, 반등시 매도 전략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너무 빠지긴 했죠. 어젯밤에 갑자기 21선을 훅 붕괴시키는, 초록색 선이 21선이라 말씀드렸는데 21선 갑자기 확 붕괴시키고 나니까 너무 강력한 매도세 쏟아지니까 반등도 나오긴 나오는데, 어쨌든 이런 높은 변동성은 뭐 하락의 보편적인 특징인 것 같긴 하고, 반등시 매도 전략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나머지 특별한 건 없고, 아직 그죠? 금리의 상승, 달러의 상승 아직 끝나진 않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고, 일단 반등시 매도 전략 일단은 뭐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